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그러니까 독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그러한 국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조금 돌리면 이해가 가죠? 네. 네. 인간 존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독일이에요. 히틀러 파시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존엄에 대한. 존엄의 조국이라는 거죠. 존엄성의 조국. 그래서 교육에서도 존엄을 가장 중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예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정답 맥주, 라거.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예, 예. 저게 위 뭘 하는 것 위와 같아요, 보니까. 화면이 어. 우리가 갖고 있다. 네. 플라츠가 뭐지? 위하바. 어떻게 독일어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는데. 그러시구나. 플라츠가 뭐지? 네, 요 시위가 뭐냐 하면 2020년 9월 20일 날 이 무렵에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나요.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그 난민들 중에서 2,700명을 먼저 수용하겠다. 제일 먼저 그런 발표를 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왜 몰려 나왔을까요? 찬성일까 반대일까? 설마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희 생각과는 정반대로 예. 더 많이 수용하고 설마 시위까지? 설마? 맞습니다. 왜 정말 설마? 2,700명을 받냐? 전원 수용해라. 전원 수용. 이걸 제가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등줄기로 전율이 그냥 쫙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야,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네? 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오늘날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교육이. 그렇죠. 교육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아이고 똑똑하다.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로 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독일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비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체로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이 학교는 가장 자유로운 자유의 왕국이다. 모든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말을 믿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그래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은데. 네, 그리고 비판적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모아서 나를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의지가 없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강물이 의지 흐르는데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 흘러내려. 지금 한국 교육은 완전히 죽은 물고기들을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와. 게다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위 모범생들, 이건 완전 죽은 물고기들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는 죽은 물고기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훔볼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예요. 윌헬름 폰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사상가가 이런 말을 해서요.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학교가 유토피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유토피아를 미리 경험해 봐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지금 예. 유토피아라고 말씀하시는 예, 게 예. 현실은 전쟁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반대 그렇죠. 극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육의 경우는 교육 개혁을 할 때 바로 훔볼트의 이 모토를 내세우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최초의 사회를 만납니다. 네.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만나다가 최초의 다른 집단, 소위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집단과 만나는 최초의 자리가 학교죠. 여기서 아이들이 공동체에 대한 최초의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상이 그 아이들의 사회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느끼는 그 세계가 아, 정말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독일은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요. 이 교육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저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테오도 아도르노의 말입니다. 해서 독일은 1970년 이후 경쟁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라고 하는 걸 보고요. 이것은 90%가 붙습니다. 90%. 여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다. 우와. 이걸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1970년부터 했으니까. 우와.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왠지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면 나라 망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절로 그렇죠. 들고. 맞아요.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 네. 전 시스템을. 경쟁력이 뭐 네. 하면서 그렇죠.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과연 어떤 인간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좀 전에 봤던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독일을 한번 보세요. 독일 경제 전 세계에서 어떤가요? 제일 잘 나가죠. 최고지.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경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게 아니에요. 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이룬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요. 네, 한국이에요. 한국은 압도적으로 지금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KDI에서 나온 그러한 지표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와. 이 네 나라를 비교를 해서요. 그 보기가 전쟁터냐, 시장이냐, 광장이냐 이걸 그렇죠. 물어보고 있는. 예. 고등학교 시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국에선 무려 81%가 전쟁터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쟁이 심각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저도 약간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음. 전쟁 같다라는 말을 저희끼리도 장난으로 막 했었거든요. 아 진짜 우리 진짜 입시 전쟁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예. 저 표에 느낀 게 저희 친구들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심각하죠. 과거에는 엄청난 경쟁, 또 엄청난 성실성, 노력으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 수 있어요. 모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이 가능했어요. 중진국까지는 그게 됩니다. 선진국은 안 돼요. 이제는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의 경제로는 더 이상 선진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소위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융합이에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다른 영역의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하는 능력, 연대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대를 경쟁자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회 그냥 완전히 축소판이 교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조금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건, 또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제도적 조건은 뭘까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경제 성장.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잘 배분하고 잘 나누면 정말 폼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교육의 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3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2번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3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 3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도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다.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엉터리 입시 제도와 이런 방식의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받는 이러한 체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넓혀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는 영감들을 우리 교육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접목시켜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 교육 지옥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현실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린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아유.